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2018년도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증인과 관계 공무원들의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반딧불 축제를 치르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도 거듭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재 보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에 국가 지정 문화재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물도 있고, 예.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이렇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보물은 지금 어디에 있죠? 안국사 그 탱화가 있고요. 그 사적은요? 이게 지금 국가 보물입니다. 예, 사적은 적산 산성이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명승은 어디에 있나요? 명승은 구천동 일사대 일원하고요. 파회 수심대가 명승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도 3개가 있나요? 4개가 있나요? 천연기념물로는 3개소가 있습니다. 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예, 국왕하감 편마하고요. 그다음에 삼공리의 반송, 무주 이런 반딧불이와 먹이 서식지 그렇게 해서 3곳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고 도 지정 문화재도 있고, 예. 도 지정 문화재가 거의 한 27개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또 향토 문화유산도 있고, 예. 이 문화유산들을 잘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기념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기념물이 몇 가지가 있나요? 지금 저희 무주군은 세계소가 됩니다. 세계소. 세계소는 천연기념물이 3개소가 있고, 예. 천연기념물 중에서 예. 동물, 식물, 광물 이렇게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해요. 아십니까?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무주군에는 동물, 식물, 광물이 3개가 다 있어요. 이제 큰 의미에서 반딧불이도 이제 동물로 치면 그렇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천연기념물 제249호로 지정된 무주군 오살리 구강 편마음이 있죠. 예. 호랑이 바위라고도 불리고, 이제 이곳이 왕정마을 뒷산 계곡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를 해서 갔다 오셨죠? 그 전에 다녀왔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9월 달에 저희들이 다녀왔고요. 관심이 많으시군요. 하여튼 이 구강 편마음은 세계적으로도 좀 이름도 있고 또 희소 가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세계 암석 성분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연구 자료로도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관리국에서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해서 91년도에 도난 당하기 전에 10여 개를 모아서 철책을 쳐 놨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4개가 도난이 됐어요. 도난이 당했어요. 왜 도난이 당했는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확한 내용은 아닐랑가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관리 소홀이라든가 이제 철책 전에 도난을 돼가지고 뒤에 CCTV라든가 이런 것이 다시 설치를 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새로 다
정비가 된 겁니다. 지금 거기가 CCTV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예, 가동되고 있습니다. 예, 차후에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잃어버린 그 암석을 회수하거나 회복할 수가 없죠. 이제 그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그 조사를 좀 해서 조사를 한번 해서 한번 처리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위에 이제 그 무주군과 문화재청이 같이 보존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한 흔적들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노력을 해서 지금은 보존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인정을 하십니까? 예, 이제 그 철책성 부분 같은 것 계단 보게 보면은 손잡이 같은 것들이 이제 오래가 되다 보니까 비바람에 합성 목재로 그 계단을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했는데 오래가 되다 보니까 이제 노후화로 인해서 막 갈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 9월달에 문화재청하고 이미 협의를 해서 내년도 4월달에 국비 신청을 할 때 우리가 3억 원 정도를 신청하는 걸로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존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예.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기물이 이제 파손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서두르는 이런 감이 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길도 올라가는 길도 넓은 편이 아니잖아요. 좀 예. 적다람하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안내판이 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앞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 철책선으로 둘러진 앞에도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예. 조그만하고 그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확인을 하셨습니까? 예,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가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예. 맞죠? 예. 하여튼 이런 부분은 잘 참고를 하셔서 예. 미리 도난이나 아니면 훼손되기 전에 미리 사후 약방문 차원이 아니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보호를 하기를 좀 기대를 하고요. 이어서 천연기념물 291호로 지정된 설천면 삼공리 반송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이 반송이 대단한 것 같은데 나뭇가지가 하늘로 1만 개가 솟았다고 해서 만지송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나무가 전국에 이런 나무가 얼마나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송 같은 경우는 노고수 대익기로 선정이 돼 있다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 유전자 DNA 이 유전자를 은행에 보관을 하고 있고 똑같은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후계목으로도 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다른 곳에 비해서 잘 관리되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잘 보존이 돼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1982년도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일대 반딧불이가 다슬기 먹이 서식지가 천연기념물 제322호로 지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을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천연기념물 322호로 지정된 반딧불이와 먹이 다슬기 서식지 이 부분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량리 일원의 최초로 천연기념물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그 이후에
에, 반딧불이가 개체수가 이게 줄어들다 보니까 99년도, 2000년도에 새로운 그 많이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지역으로 해서 이제 새롭게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 지역이 세 군데로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저기 무풍의 88 올림픽 숲하고 설천리의 수암마을 앞 계곡, 그다음에 IC 만남의 광장 가림동, 가림동입니다. 그 세 군데를 천연물 서식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반딧불이와 그 서식지가 예. 지정이 다시 지정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322호로 지정된 청량 일대 반딧불이와 반딧불이 서식지는 환경 오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개체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천연기념물 지역에서 해제가 됐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천연기념물 지역에서 이 해제가 된 것은 무주가 최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무주군의 어떤 환경에 대한 신뢰도도 좀 떨어졌고 불명예도 또한 당겼어요. 이런 부분은 잘 보존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예정입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지금 수암마을을 예를 들자고 하게 되면 수암마을 앞에 보면은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 그래서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다 보면은 반딧불이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화재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사유지도 매입을 할 계획이고 내년도 예산에 보게 되면은 감시 시스템 부분이 더비 보조금으로 해서 1,000만 원을 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시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보호 지역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주에 그 국가 지정 문화재가 있다는 것은 큰 무주의 자랑이고 자원입니다. 또한 그 상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이라는 것이 무주를 대표하고 무주가 또 깨끗하고 또 환경 지표적인 그 지역이라는 이런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이 문화재를 잘 보존을 해서 무주의 가치를 더 높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무주신문에서 발제한 것입니다. 무주신문 하시는 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술인들을 위하고 문화인들을 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적인 질문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증인께서 생각하시는 문화가는 어떤 것입니까? 문화 사전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이나 양식, 생활 양식의 과정, 그 과정에서 일으켜낸 물질적, 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라고 이제 사전적 의미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문화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문화는 삶의 질과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증인 생각도 똑같네요. 예, 문화로서 충분히 공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문화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런
문화 컨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문화에서 발췌를 해서 그런 문화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것을 개발을 하면은 경제적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 그 이익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또 되어야 되고요. 어떻게 이제 광의적으로 보면은 반딧불 축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 일상생활에 있던 거 또 주위에 있던 거 뭐 사상이나 이런 것을 종합해서 문화 콘텐츠로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것이 이제 계속 만들고만 있으면 안 되고 이걸 발굴을 해서 또 개발을 하고 이래서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제 하는 이유도 무주군 그 브랜드 가치를 또 높이고 그 축제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그 소득을 창출하고 이런 거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행사, 축제 또는 공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외부 사람들이 유입이 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해서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가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무주군은 그런 것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런 문화에서 뽑아낼 수 있는 문화 콘텐츠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 콘텐츠를 많이 뽑아내야지 그 사업도 개발을 하고 그래서 반딧불 축제도 이게 더 성공적으로 또 그 글로벌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 같은 것이 좀 미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해를 하십니까? 이제 좋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예술 창작 스튜디오 관련해서 지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물 자체는 이제 무주군 이제 건물이고 하다 보니까 그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개인들이 들어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주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지금 각 지자체에서 유명 예술인이나 아니면 시인, 작가 이런 분들을 모시려고 거의 혈안이 돼 있잖아요. 예. 모시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그분들을 유입을 해서 문화예술을 창달하고 또는 그 창작 공간 속으로 끌어들여서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또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서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예술 창작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목적에 맞게 그렇게 운영해 주시고 또 열악한 환경은 개선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것이 무주군의 문화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최대한대로 이분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긋나지 않는 예산회계법이라든가 또는 이런 법에서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마지막으로 7년지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선 7기들에서 우리 군수님께서 농업과 관광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여지는 것은 농업 쪽에는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관광 쪽에는 농업에 비교해서 그 지류가 좀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 우리 증인께서 그 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과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혹시 느끼지 않으셨나요? 이제 그런 부분은 어, 우리가 전체 그 무주군 그 예산의 문화관광 부분이 작년도에 한 7%, 올해 보니까 한 8% 전체 예산 대비 이런 부분인데 농업 부분에 대해 하고 그 문화관광 부분을 이제 비교를 하면 열악한 그쪽 부분에 비해서는 좀 열악한 환경입니다. 예, 그렇죠. 예, 예. 또 그 선거 공약에 보니까 6개 읍면을 특화 개발 계획을 해서 지역별로 볼거리, 줄글거리, 먹거리를 발굴하고 웰리스 산업을 육성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럼 6개 읍면 특화 개발 계획을 예. 우리 증인께서도 알고 있나요? 아니면 추진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은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그 무주군의 그 관광 그 산업 구조를 보게 되면 구천동 그다음에 그 설전 쪽에 그 많이 그 치중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무풍, 무주, 적상 또는 안성, 부남 이게 골고루 관광 산업이 그 발전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칠연지구 부분은 그 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안성 부분이 상당히 지금 낙후가 돼 있는데 이번에 칠연지구 그 타당성 그 설계 용역비를 5천만 원을 내년도 그 본 예산에 그 계상을 해서 집중적으로 그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 부분이고 용역 같은 것을 했잖아요. 용역도. 예, 그렇습니다. 전에 2002년도인가요? 예. 기업 도시가 만들기 전에 용역을 했었는데 이 용역이 기업 도시하고 병행해서 가물어 해서 용역을 하고 폐기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2013년도에 용역을 다시 했어요. 우리 증인이 지금 말씀하시는 5천만 원을 들여서 똑같은 그런 용역을 했어요. 용역하고 나서 지금까지 결과물만 있지 전혀 개발이나 발전이 되지 않았어요.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용역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성 통안 지역의 땅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이 어려워서 추진이 중단이 됐습니다. 여보세요, 증인. 땅값이 부담이 돼서 땅값이 비싸서 추진을 안 했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예? 그러면 서울은 개발을 못 하게 됐잖아요. 서울은 땅값이 비싼데 개발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 안 된 사유를 정확히 알아서 말씀을 해 주셔야죠. 아니 그래서 우리가 칠연지구 관광 개발 사업은 2013년도에 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을 했고 2016년도에는 제6차 전북권 관광 개발 계획에 안성 칠연지구 관광 자원 개발 사업을 포함을 시켜서 지금 추진을 집중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 도시로 인해서 집가 상승이 됐어요. 예. 집가 상승이 돼서 집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하면은 집가가 높아서 약간 개발이나 하는 쪽에서는 약간 힘들기는 하지만 그것이 이유 때문이라고 하면은 본 의원이 납득하기 어려워요. 이 부분 나중에 서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예. 7년 개발 계획이 있으면 지금 이제 제대로 그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 당초 그 개발 계획안은 이제 부지 면적이 51만 4,611평방미터에 총 355억 원을 이제 투자를 해서 국민 여가 캠핑장, 레포츠 숲, 산림교육센터 관찰 숲, 치유의 숲, 자연생태 학습장 등 이런 그 파3 골프장, 편의시설 등 시설을 지금 했었고요. 앞으로 그 추진 계획은 실용관광 개발 기법을 토대로 해서 민간 부분으로 약 115억 원이 소요되는 레포츠 숲, 파3 골프장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 민간 투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공공 부분은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문체부, 지특 사업과 국비 사업 등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고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을 추진을 해서 내적 활동 증가 등 다양한 형태의 관광 수익 등하고 실현 계곡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저렴하고 쾌적한 숙박 시설 제공 및 이용 편익을 증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증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되기를 기대를 하고요. 본 위원이 그쪽 가서 예. 실질적으로 느낀 부분 예. 지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7연을 찾아오는 내방객들이 많이 줄고 있어요. 줄고 있는 이 중에 몇 가지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3년, 4년 전에는 주차난 때문에 아주 어려움이 있었어요. 실현 쪽으로 차가 들어가면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차가 교행을 못해서 정체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몇 년 전에 6억 1,200인가 6억 예원의 그 주차를 확보하기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도 이제 지역 주민들 또 땅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그게 이제 제대로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 주차장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면 민간인들이 해결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민간 사유지에다가 민간 사유지 3곳에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차 해결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그 민간인들이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하면은 다시 또 주차난이 또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먼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내방객들이 왔는데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속에. 그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뭐 한 100여 미터 뭐 이 정도고 그 위에는 또 계곡이 사유지예요. 사유지라서 사유지 주인이 계곡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철창으로 막아놨어요. 이 부분도 좀 해결을 해 주셔야 돼요. 그 계곡을 사유지를 군에서 매입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임대를 하든가 이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내방객들이 그 계곡을 찾아왔는데 발을 담그지 못하고 가서는 예의가 되겠어요? 아니죠.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해결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거기 자연환경연수원이 있어요. 자연환경연수원이 있는데 칠연에서 올라가다 보면 좌측으로 철망을 쳐놨어요. 그래서 내방객들이 철망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게 이제 자연환경연수원에서 쳤는가 아니면 도에서 했는가 군에서 했는가는 제가 확인은 잘 못하겠지만
이 부분을 좀 프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연환경연수원에서 물론 교육을 하고 있지만 교육 시간을 피해서 개방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자라난 청소년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교육 장소이기 때문에 그쪽을 같이 병행해서 쓸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막아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천의 그 사유지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이제 그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게 관광이라고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고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좀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펜스 부분 문제는 이 자리에서 참 제가 말씀드리기 참 못합니다만은 지역 주민들하고 좀 협의도 하고 이게 해서 가급적이면은 관광객들이 산과 계곡 또 하천을 찾아 들어오기 위해서 이제 들어오는데 하천을 못 들어가게 하다 보니까 관광객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 이게 뭐 1, 2년 전부터 된 게 아니고 상당히 좀 오래돼서 고질적인 하나의 병폐로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또 주민들 같이 협의를 해서 하여튼 이게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기에는 답변해 주세요. 그 하천 부분은 펜스 부분은 당초에 주민들이 하천 못 들어가게 막아달라고 해서 도에서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일단 그 지역 주민들하고 합의도 좀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안에 그 답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